안녕하세요, 브래드입니다. 재과 필기시험 기출문제 1회분 30문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넛 제조 시 수분이 적을 때 나타나는 결점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팽창이 부족하다, 2번 혹이 튀어나온다, 3번 형태가 일정하지 않다, 4번 표면이 갈라진다. 수분이 적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수분이 적을 때에는 당연히 팽창이 부족해지고 형태가 일정하지 않게 됩니다. 표면이 갈라지는 것도 수분이 적은 원인이죠. 그런데 혹이 튀어나오는 것은 상처가 났을 때, 표면에 상처가 난 채로 튀겨지면 혹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중 지방의 분해 효소는 무엇인가? 1번 아밀라아제, 2번 락타아제, 3번 프로테아제, 4번 리파아제. 정답은 4번 리파아제입니다. 아밀라아제는 전분, 그 다음에 락타아제는 유당, 프로테아제는 단백질 분해 요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3번 반죽 온도가 가장 낮은 것은 1번 퍼프 페이스트리, 2번 파운드 케이크, 3번 스펀지 케이크, 4번 레이어 케이크. 정답은 1번 퍼프 페이스트리입니다. 퍼프 페이스트리는 약 18도에서 22도에서 반죽을 하고요. 레이어 케이크라든지 파운드 케이크 그리고 스펀지 케이크는 약 23도에서 24도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오븐의 생산 능력은 무엇으로 계산하는가? 1번 소모되는 전력량, 2번 오븐의 높이, 3번 오븐의 단열 정도, 4번 오븐 내 매입 철판수. 정답은 4번 오븐 내 매입 철판수입니다. 몇 개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제품의 생산 능력이 달라지는 것이죠. 5번입니다. 40g의 계량컵에 물을 가득 채웠더니 240g이 되었습니다. 과자 반죽을 넣고 달아보니 220이 되었다면 이 반죽의 비중은 무엇인가요? 1번 0.85, 2번 0.90, 3번 0.92, 4번 0.95. 반죽의 비중을 나타내는 계산 공식을 외워야 되겠죠. 비중은 반죽 무게 마이너스 컵 무게 나누기 물 무게 마이너스 컵 무게입니다.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오면은 시험 볼 때 계산기가 다 있으니까요.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20 마이너스 40 그러면은 180 되겠죠. 180 나누기 220은 정답은 0.9입니다. 계산 문제 이런 거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와 있는 숫자들을 공식에 맞춰서 끼워 놓으면 충분히 다 풀 수 있습니다. 6번입니다. 거품형 케이크 반죽을 믹싱할 때 가장 적당한 믹싱법은 입니다. 거품형 케이크는 계란이 많이 포함된 케이크입니다. 이 계란이 많이 포함된 케이크를 믹싱할 때, 거품형 케이크뿐만 아니라 우리가 믹싱할 때 적당한 믹싱 방법으로는 저속, 중속, 고속, 저속으로 합니다. 저속으로 해서 반죽하기 전에 미리 여러가지 재료들을 섞어주고, 그리고 중속으로 돌리다가 고속에서 완전히 믹싱을 하고, 그리고 다시금 저속으로 돌려서 반죽의 상태를 평온하게 만드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이론적으로 시험 볼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통 중속으로 시작해서 고속으로 끝내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저속, 중속, 고속, 저속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입니다. 식중독 발생의 주요 경로인 배설물 구강 오염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지키기, 2번 음식물 철저히 가열하기, 3번 조리 후 빨리 섭취하기, 남은 음식물 냉장 보관하기. 웬만하면 다 맞는 것 같은데 정답은 1번입니다. 가장 적합한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지키는 것이 배설물 구강 오염의 경로를 차단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과도 마찬가지고 제빵도 마찬가지고 조리를 할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한 다음에 재료를 만드는 과정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8번입니다. 고율 배합 케이크와 비교하여 저율 배합 케이크의 특징을 물어보았습니다. 1번 믹싱 중 공기 혼입량이 많다,
2번 굽는 온도가 높다. 3번 반죽의 비중이 낮다. 4번 화학 팽창제 사용량이 적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정답은 2번 굽는 온도가 높다입니다. 이 고율 배합표와 저율 배합의 구분이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첫째, 밀가루와 설탕의 양을 보시면 고율 배합은 설탕이 밀가루보다 많거나 같습니다. 반면에 저율 배합은 밀가루가 설탕보다 많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밀가루와 전체 액체의 양을 보면 고율 배합은 물이 많아요. 액체 혼합물이 더 많습니다. 반면에 저율 배합은 밀가루의 함량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 액체와 설탕의 양도 고율 배합은 전체 액체가 많고요. 그 다음에 저율 배합은 설탕과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집니다. 달걀과 쇼트닝 양에서도 달걀이 고율 배합에서는 더 많고 그 다음 저율 배합에서는 쇼트닝 양이 더 많죠. 믹싱 중 공기 포집 또는 고율 배합일 때는 공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율 배합일 때는 공기가 적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학 팽창제 사용량도 고율 배합은 적고 저율 배합은 많습니다. 굽기 온도는 고율 배합은 낮은 온도에서 오래 굽는 형태를 취하고요. 저율 배합은 높은 온도에서 짧게 굽기를 합니다. 이 고율 배합과 저율 배합은 여러분 반죽형 반죽에만 해당되는 개념이니까요. 유념하셔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젤리롤 케이크 반죽 굽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두껍게 편 반죽은 낮은 온도에서 굽는다. 2번 구운 후 철판에서 꺼내지 않고 냉각시킨다. 3번 양이 적은 반죽은 높은 온도에서 굽는다. 4번 열이 식으면 압력을 가해 수평을 맞춘다. 정답은 2번입니다. 옆에 보시면 젤리롤 케이크가 나와 있는데요. 철판에서 꺼내지 않고 냉각을 시키면 안 되죠. 왜냐하면 철판 자체가 뜨거운 기운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철판에서 꺼내서 타공팬이 있으신 분은 저런 타공팬에다가 올려놓고 냉각을 시켜야지만이 형태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번입니다. 과실이 익어감에 따라 어떤 효소의 작용에 의해 수용성 팩틴이 생성되는가? 1번 팩틴 리가제, 2번 아밀라제, 3번 프로토팩틴 가수분해 효소, 4번 브로멜린. 사실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은 말이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답은 3번 프로토팩틴 가수분해 효소입니다. 프로토팩틴 가수분해 효소는 프로토팩틴을 가수분해하여서 수용성 식물 섬유인 팩틴이나 팩틴산으로 변화시키는 효소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일이 익어감에 따라서 어떤 농도라든지 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수용성 팩틴이 되는 것은 프로토팩틴 가수분해 효소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중 반죽형 쿠키가 아닌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 드롭 쿠키, 2번 스냅 쿠키, 3번 쇼트브레드 쿠키, 4번 스펀지 쿠키. 정답은 스펀지 쿠키입니다. 스펀지 쿠키는 머랭 쿠키와 함께 거품형 쿠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입니다. 거품을 올린 흰자에 뜨거운 시럽을 첨가하면서 고속으로 믹싱하여 만드는 아이싱은 1번 마시멜로 아이싱, 2번 콤비네이션 아이싱, 3번 초콜릿 아이싱, 4번 로얄 아이싱입니다. 정답은 1번 마시멜로 아이싱인데요. 이 마시멜로 아이싱은 흰자에 114도로 끓인 시럽을 넣고 머랭을 젤라틴과 고속으로 믹싱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이탈리안 머랭이라고도 표현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번입니다. 일반적으로 강력분으로 만드는 것은 나왔습니다. 강력분으로 만드는 것 1번 소프트롤 케이크, 2번 스펀지 케이크, 3번 엔젤푸드 케이크, 4번 식빵. 강력분으로 만드는 것은 빵이죠. 과자는 주로 박력분으로 만듭니다. 강력분은 세요.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스트를 넣고 이걸 부풀게 만들어서 빵 같은 것을 만들고요. 과자는 박력분으로 만든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4번입니다. 흰자를 거품 내면서 뜨겁게 끓인 시럽을 부어 만든 머랭은 조금 전에 나왔던 것 같죠. 1번 냉제 머랭, 2번 온제 머랭, 3번 스위스 머랭, 4번 이탈리안 머랭. 정답은 4번 이탈리아 머랭입니다. 냉제 머랭은 흰자와 설탕이 1대2 비율로 18도에서 24도에서 머랭을 하는 것이에요. 냉제라고 해가지고 막 0도에서 이러면 다 0도 이하에서 이러면
하면 다 얼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요. 보통 우리가 실온에서 하는 것을 냉제 머랭이라고, 이거 온제 머랭은 말하자면 냉보다는 좀 따뜻해야죠. 그래서 약간 고온에서 43도에서 흰자와 설탕 1대2 비율로 머랭을 하는 것입니다. 스위스 머랭은 온제 머랭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냉제 머랭을 섞는데 레몬즙을 같이 섞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탈리안 머랭은 흰자를 거품 내면서 뜨겁게 끓인 설탕 시럽을 조금씩 나누어서 부어 만드는 머랭이 바로 이탈리안 머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5번입니다. 단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다. 고온으로 가열하면 변성된다. 대부분의 단백질은 열에 응고된다.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나뉜다. 예, 정답은 4번입니다.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나뉘는 것은 탄수화물이죠. 단백질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16번입니다. 파이 껍질이 질기고 단단하였다. 그 원인이 아닌 것은 1번 강력분을 사용하였다. 2번 반죽 시간이 길었다. 3번 미렵하기를 덜 하였다. 4번 자투리 반죽을 많이 썼다. 정답은 3번이죠. 강력분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원래 강력분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껍질이 단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죽 시간이 길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반죽 시간을 계속 조물딱 만져서 글루텐 형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글루텐 형성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껍질이 질기고 단단할 수밖에 없겠죠. 미럽혀기를 덜 하였다. 말하자면 미럽혀기도 계속 반죽을 만지는 거잖아요. 반죽을 덜 만졌기 때문에 오히려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짜투리 반죽을 많이 썼다. 말 그대로 짜투리 반죽죠. 떼어놓은 반죽을 서로 뭉치고 또다시 미럽혀기를 계속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글루텐이 잡히는 것이죠. 정답은 3번 미럽혀기를 덜 하였다입니다. 17번 케이크 도넛의 제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형기로 찍을 때 반죽 손실이 적도록 찍는다. 정형 후 곧바로 튀긴다. 덧가루를 얇게 사용한다. 튀긴 후 그물망에 놓고 여분의 기름을 배출시킨다. 정답은 2번입니다. 정형 후에 곧바로 튀기면 수축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튀기기 전에는 반드시 휴지 기간을 갖고 어느 정도 성형이 완성된 다음에 튀겨야지만이 모양도 예쁘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정답은 2번 정형 후 곧바로 튀긴다가 아닙니다. 18번 반죽 비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비중이 높으면 부피가 작아진다. 비중이 낮으면 부피가 커진다. 비중이 낮으면 기공이 열려 조직이 거칠어진다. 비중이 높으면 기공이 커지고 노화가 느리다. 정답은 4번입니다. 비중이 높으면 반죽 속에 포집된 공기의 양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기공이 작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비중이 높으면 기공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공이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19번 비타민과 관련된 결핍증의 연결이 틀린 것은 비타민 A 야맹증, 비타민 B1 구내염, 비타민 C 괴혈병, 비타민 D 구루병. 정답은 2번입니다. 비타민 B1 구내염이죠. 비타민 B1이 결핍되면 각기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내염은 비타민 B2의 결핍증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비타민 문제도 꼭 한 문제씩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비타민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파생되는 질병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0번입니다. 퍼프 페이스트리를 제조할 때 주의할 점이 아닌 것은 성형할 반죽을 장기간 보관하려면 냉장하는 것이 좋다. 파치가 최소로 되도록 정형한다. 충전물을 넣고 굽는 반죽은 구멍을 뚫고 굽는다. 굽기 전에 적정한 최종 휴지를 시킨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냉장고에 보관하면 오랜 시간 보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장시간 보관하기 위해서는 냉장고가 아닌 냉동 보관을 하는 것이 오히려 성형한 반죽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 그리고 부패 방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죠. 정답은 1번 성형한 반죽을 장시간 보관하려면 냉장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주의할 점이 아닙니다. 21번입니다. 다음의 케이크 반죽 중 일반적으로 pH가 가장 낮은 것은 1번 스펀지 케이크, 2번 엔젤 푸드 케이크, 3번 파운드 케이크, 4번 데블스 푸드 케이크. 정답은
2번 엔젤푸드 케이크입니다. pH는 수소이온 농도인데 이게 산성으로 갈수록 pH가 낮아져요. 그런데 엔젤푸드 케이크에는 주석산이 들어가서 하얗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pH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일이 들어간 과일 케이크 같은 경우에도 이 산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기에 뭐 엔젤푸드 케이크가 아닌 과일 케이크가 나오면 그 과일 케이크가 pH가 가장 낮은 이런 케이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2번입니다. 다음 쿠키 반죽 중 가장 묽은 반죽 거의 물에 가까운 반죽이라고 하는 거죠. 1번 밀어펴서 정형하는 쿠키, 2번 마카롱 쿠키, 3번 판에 등사하는 쿠키, 4번 짜는 형태의 쿠키. 정답은 3번입니다. 판에 등사하는 쿠키는 철판에 올려놓은 그림이나 글자가 있는 틀에 묽은 상태의 반죽을 넣고 굽는 거잖아요. 만약에 빵이라고 하는 글씨 형태를 맞추어서 쿠키를 굽는다라고 하면은 그 쿠키 반죽이 묽어야지만이 그 빵이라고 하는 글씨가 써져 있는 틀에 잘 구석구석 새겨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판에 등사하는 쿠키는 묽게 반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방 설비 중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 테이블의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오븐 옆, 2번 냉장고 옆, 3번 발효실 옆, 4번 주방의 중앙부. 정답은 4번이죠. 주방의 중앙부에 놓아야지만이 나머지 동선을 짧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업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24번입니다. 반죽 온도 조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파운드 케이크의 반죽 온도는 23도씨가 적당하다. 버터 스펀지 케이크 공리법의 반죽 온도는 23도씨가 적당하다. 사과파이 반죽의 물 온도는 38도씨가 적당하다. 퍼프 페이스트의 반죽 온도는 20도씨가 적당하다. 정답은 3번입니다. 사과파이 반죽은 냉수를 사용합니다. 물 온도를 낮게 하여 한 20도 정도 이하로 맞춰서 파이를 반죽해야지만이 파이가 예쁜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25번입니다. 스펀지 케이크의 굽기 공정 중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1번 공기의 팽창, 2번 전분의 호화, 3번 밀가루의 혼합, 4번 단백질의 응고. 정답은 3번이죠. 밀가루의 혼합은 반죽 제조 공정에서 처음부터 밀가루를 넣고 제조를 해야 나중에 뭐 구울 때라든지 뭐 이런 형태가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공기의 팽창이라든지 전분의 호화라든지 단백질의 응고 이런 거는 다 굽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밀가루의 혼합은 반죽 제조 공정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5번입니다. 커스터드 푸딩을 컵에 채워 몇 도씨의 오븐에서 중탕으로 굽는 것이 가장 적당한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커스터드 푸딩입니다. 이 정답은 1번인데 그림을 딱 보기에도 푸딩 자체가 뭔가 그렇게 막 딱딱하거나 뭔가 좀 틀이 완벽하게 갖춘 이런 형태가 아니고 부들부들한 형태잖아요. 그래서 중탕으로 낮은 온도에서 중탕을 시켜서 부드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커스터드 푸딩을 컵에 채워서 중탕으로 할 때는 160에서 170도의 오븐에서 굽는 것이 적당합니다. 26번입니다. 식중독 원인균과 원인식품의 연결이 틀린 것은 이 식중독 문제는 2021년에 이렇게 1군, 2군 뭐 이렇게 해서 좀 바뀐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유념하면서 식중독 원인균 이런 것들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1번 장염 비브리오균, 2번 살모넬라균, 3번 캠필로박터균, 4번 포도당 규균. 연결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장염 비브리오균 같은 경우에는 해조류, 어패류 이런 것에 의해서 걸리는 전염병이고요. 감자가 가지고 있는 독은 솔라닌을 감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27번입니다. 엔젤푸드 케이크 제조 공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달걀 흰자만 사용한다. 2번 설탕의 3분의 2는 머랭에 투입한다.
3번 주석산을 머랭에 섞으면 탄력 있는 제품이 된다. 4번 기름칠이 균일하게 된 팬에 넣어 굽는다. 엔젤푸드 케이크는 이형제로 물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름이 아닌 물을 균일하게 이렇게 발라놓은 팬에 넣어서 굽게 되는 것이죠. 엔젤푸드 케이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형제를 물로 사용한다. 28번 도넛에 묻힌 설탕이 녹는 현상, 이런 것들을 발한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발한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로 틀린 것은 도넛에 묻히는 설탕의 양을 증가시킨다. 충분히 냉각시킨다. 냉각 중 환기를 많이 시킨다. 가급적 짧은 시간 동안 튀긴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발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수분에 의해서 설탕이 녹는 현상인데, 짧은 시간 동안에 튀기면 도넛 내부에 있는 수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발한 현상이 오히려 증대되는 것이죠. 따라서 발한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도넛에 튀기는 시간을 오히려 증가시켜서 수분이 다 날아간 상태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번 비용적이 가장 큰 제품은, 뭐 이런 것들은 뭐 외워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29번 비용적이 가장 큰 제품, 파운드 케이크 비용적이 2.40 세제곱 센티미터 퍼 그램이죠. 그 다음 레이어 케이크는 2.96, 스펀지 케이크는 5.08, 그리고 식빵은 3.36입니다. 비용적은 반죽 1g이 차지하는 부피로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퍼 그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스펀지 케이크입니다. 스펀지 케이크는 다른 케이크보다도 비용적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30번 문제입니다. 완제품 50g짜리 쿠키 100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굽기 손실이 12%, 총 배합률이 180%일 때 이 반죽의 분할 당시 반죽 무게는 무엇인가요? 1번 5.12, 2번 5.68, 3번 6.02, 4번 6.38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분할 당시에 총 무게를 구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건 공식을 넣어가지고 구해야 되겠죠. 총 반죽 무게는 완제품 무게 나누기 1 굽기 손실입니다. 완제품 무게가 50g짜리 100개니까요 5000, 그 다음 나누기 1 12%니까 0.12%, 그래서 5000 나누기 0.88 하면 정답은 5.68kg입니다. 예,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제과 제빵 시험 보시는 모든 분들 합격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파이팅!